전체 국민으로 보면 한 상위 4~5%에 들진 않겠나요? 그 정도 자가 4%는 넘을 예, 않겠나. 대략 하다 네. 5~6%까지 아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전국적으로 기준으로는 보면. 제가 서울시 기준으로는 16%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일단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여쭤보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 한 5~6%인데 그게 예를 들어 세금이 한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하위층에 계신 분이 아니고 상위 5~6%에 계신 분들이 재산이 앉아서 불로소득으로 5~6억씩 풀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100만 원 정도 더 내는 게 과연 부당한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분히 과세나 그다음에 징세의 능력이 있다면 예. 있다면 100만 그 상위 가능하죠. 5~6% 분들이 100만 원 능력이 그러니까 없다. 은퇴를 하셔서 예. 연금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연금 소득마저도 없는 분들 예. 그러면은 이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은퇴해서 소득 없이 내가 30년, 40년 동안 그 집에 살았는데 어느덧 이게 올라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됐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거는 징세를 하는 거는 저는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상당히 궁색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뭐 세금을 지금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 소득도 많고 자산도 늘었어요. 그럼 그분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뭐 납부 방식을 유예해 준다든가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만 그것이 그런 몇 개의 어떤 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체 어떤 종부세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과세라고 하는 큰 틀을 폄하하거나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변명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근데 보여지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아까 제가 그 여쭤봤더니 그렇게 잘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왜 종부세부터 맨날 만질라 그러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봤던 그건 거예요. 그분들 의원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분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의원 발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 발의권이 사실상 남용된 거죠. 남용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당내 안팎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당이 부동산 특위를 통해 가지고 공통의 의견, 그러니까 당의 당론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오늘 첫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만 얘기? 포함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시청자들의 오해 소지가 예.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미 공평과세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재산에 비례해서 재산세는 부과가 되고 있어요. 예. 일정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예. 추가적으로 더 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에 비례해서 과세하고 있는 게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엔 5억이었던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그에 비례해서 지금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공평과세라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거고 시청자분들이 들을 때 그러면 옛날에도 50만 원 내던 재산이 지금도 50만 원 내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50만 원 내던 분이 재산이 늘어서 지금 70만 원, 80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늘어나서 내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일정 재산 수준이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기준으로 맞춰서 부과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건 꼭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는 다 지방세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국세인데 실제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절이 흐르면서 일종의 자산의 가치가 양극화되면서 그 불평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방 서울이 그러하고 수도권과 지방 차이가 극명하고요.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 차이가 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의 재산세대로 하게 되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거기에 적응하는 어떤 세율을 이제 하자라고 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제 도입이 되었던 가야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여정부 말 때 종부세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분들이 분노하고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학습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혹시 다른 굳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ETF 결론이 나면 판단하시기로 결론 나면 혹은 결론 과정에 어떤 쪽으로 가면 그때 한번 다시 하시죠. 검찰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 인선 가지고 아까 제가 그 사회 분야 코너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장 인선 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논란이 대상이 되는 거는 이성윤